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와 담양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오늘 구례와 곡성까지 확대됐는데요. 더위는 오늘 화요일과 수요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자 시민들이 손선풍기를 들거나 양산을 쓰고 걸음을 옮깁니다.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혀보기도 합니다. 지금 6월 중순쯤 되는데 너무 덥고 좀 날씨가 좀 습하고 좀 땀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확실히. 워터파크는 벌써부터 무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며 한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시원하게 물놀이 하러 왔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재밌는 놀이기구도 타면서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 전남 곳곳에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낮 광주가 34.6도까지 치솟았고 곡성 34.1도, 순천 33.9도를 보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았습니다. 광주와 담양은 어제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오늘까지 이어지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곡성과 구례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 무더위는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5도의 범위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주와 담양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로 높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더위는 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들어선 남도에선 요즘 수국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수국이 가장 많은 신안섬과 가장 넓은 수국 정원을 자랑하는 해남 땅끝 수목원을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천사대교를 거쳐 빗길로 40분이면 닿는 신안 도초도. 선착장 초입에서 수국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탐스럽게 핀 수국이 형형색색의 자태를 뽐내며 찾은 이들을 반깁니다. 천사의 섬을 상징하는 1004만송의 수국으로 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수국공원에서 시작된 탄성은 환상의 정원인 명품 팽나무 16길까지 가실 줄을 모릅니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꼭 다음에 외지에 계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한 번 더 둘러보시고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수국공원은 탐방객들이 쉴 수 있는 수국센터가 갖춰졌고 수국을 주제로 한 작품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해남 땅끝 길목에 있는 수목원에서도 수국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0만 제곱미터의 숲길을 따라 조성된 수국정원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의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수국이 너무 예쁘게 펴서 좋고요. 볼거리도 많고 또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금년도 수국 만개기는 6월 20일 전후로 보고 있고요. 7월 10일까지 축제인데 그때까지는 꽃이 괜찮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양의 산도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연출할 수 있어 여름 축제의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국. 오는 30일 강진 보은산 일대에서 수국길 축제가 열리는 등 초여름 내내 남도 곳곳이 수국 천지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 부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현안에 대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역시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2조 6천억 원 등 22개 사업의 국비 확보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주길 요청했습니다. 오늘 국비 재정 확보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 주신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남의 서삼석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광주 지역 국회의원 2명이 예결특위 위원에 선임됐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가 올해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 위예결위원으로 선임이 됐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달빛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법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개정에는 저희 이재명 대표께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나 여당의 입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수비가 좀. 광주시가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은 광주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뒤 국가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위탁기관 선정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교육관 민간운영 우선협상 대상자를 5.18 부상자회로 선정했다 최종 부적합 판정을 내린 광주시는 최근 진행한 재공모에서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단체를 찾지 못해 결국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5.18 부상자회와 5.18 공로자회는 부당한 개입으로 공모에서 탈락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 공무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하며 교육관 위탁 운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월 광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와 관련해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 예방부터 대처까지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중징계 1명, 경징계 21명 등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12일 광주 덕남정수장 송수관로 밸브가 고장나 광산구와 남구 일대 28,576세대에 한때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 계승을 위한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은 오늘 동교동계 인사와 정계, 시민사회 단체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창립 대회를 열고 광주 전남 27개 시군구에 집회를 설립해 김대중 정신 계승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은 내년 1월 6일 김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과 김대중 아카데미, 봉사활동과 역사 탐방, 그리고 국제연대 사업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발표한 서남권 발전을 위한 신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전남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편성 내용을 보면 광주 영암관 아우토반과 대불산단 대교 연결 프로젝트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천만 원과 목포 원도심에서 오룡 신도시를 잇는 전남형 트램 구축을 위한 사전 검토 용역비 3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또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에 따라 청사 시설 보강과 이주비 지원, 구내식당 운영 등에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주 전남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4명 중 1명은 병원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간호사 사직률은 지난 2020년 19.7%였으며 이 중 광주는 22.4%, 전남은 22.1%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호협회는 업무 범위 이상의 과도한 일과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 환경,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해마다 10,000명 가까운 간호사가 임상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남에 1000여 대가 넘는 수소 차량이 있지만 충전소는 고작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남에는 1,456대의 수소차가 보급돼 있지만 수소차 충전소는 장성과 여수, 한평과 광양 등 5곳에 불과해 충전을 위해서는 장거리를 이동해 한두 시간씩 줄을 서 충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임형석 전남도 의회 의원은 오는 2025년까지 10곳의 수소차 충전소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이 불가피한 만큼 충전소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병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병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가량 직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만지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희롱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